드디어 상급 17번째 시간입니다. 상급은 양 몇 자로 여기에 만들어져 있을까요? 상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급을 지금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급 17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비율,율이 있어요. 비율, 균형을 보는 거죠. 거느릴 솔자가 있어요. 우리는 인솔하다, 이렇게 대장처럼 새를 잡는 그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물현.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을 거물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멀리 거물현은 굉장히 커서 까맣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안 보이고. 그래서 거물 현자는 우리가 크다 현자가 되는 거예요. 거물현, 클현. 가운데 보이죠?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새를 잡는 그물을 일정한 그물 크기를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쬐끄만 새는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키워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멍을 일정하게 일정한 비율로 이걸 엮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쪽에 일정한 비율로 엮는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 자는 하늘과 땅이 굉장히 큰 천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새가 걸리지 않을 정도, 어떤 거는 걸리고 어떤 거는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을 만한 것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엮어야 돼요. 그렇죠? 엮어서 이것을 이제 엮어서 새가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거느린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거느린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균형 있게 거느릴 때 우리는 공평하게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기준을 점을 딱 접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거느릴 율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써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물 현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검다는 것은 너무 멀리 있어서 아주 넓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우리 까만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물현은 아주 크다 현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양쪽의 비율을 맞춘다. 이 소리는 균형 있게 그 그물의 크기를 그물 눈의 크기를 일정하게 비율을 해줘야 걸릴 것과 걸리지 않을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거느리고 가는데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좀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일정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비율, 거느릴 소리라고 돼요. 인솔. 거느릴 식솔할 때도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공평하게 생각해줘야 좋은 것처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이게 거느릴 소리입니다. 비율은 알맞은 그 비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크기, 뭐 얼굴의 크기에 비해서 몸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린 비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솔선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먼저 선 거느릴 소. 내가 알아서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솔선이라고 해요. 좀 어렵지만 그리고 좀 재미있는 글자였습니다. 높을 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융기했다. 그렇죠? 동해안은 융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요즘에 또 보니까 서해안도 좀 융기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서해안 갯벌이 조금 더 먼 훗날 조금씩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평지와 낮은 언덕릉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글자가 자체가 여기가 보면은 언덕릉이에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통 여기가 언덕릉자에서 여기 다 생략이 되고 요거랑만 남았죠. 언덕릉자입니다. 언덕릉. 근데 그 언덕이 다시 또 언덕이 이렇게 태어났다, 생겼다, 올라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날생을 넣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낮은 언덕 같은 육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아진다 융이에요. 그리고 융성한
다시 말해서 아주 잘 된다, 융성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융성한 발전 뭐 이렇게 할 때도 땅이 높아지는 것 말고도 우리가 잘 될 때 융성하다 라는 말을 쓰고요. 땅이 이렇게 일어날 기, 땅이 이렇게 일어나서 높아지는 것을 융기라고 하죠. 그동안 동해안은 융기현상이 일어나서 절벽처럼 생기고 서해안은 융기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해안은 융기현상이 일어나면 서해안 갯벌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먼 훗날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서쪽도 이렇게 융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을 융은 여기 보니까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다시 더 생겨서 높아진다. 여기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잘 된다, 융성하다 라는 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나무 이예요. 배나무 이 씨들이죠. 이로움이 많은 나무란 뜻이에요. 이거는 벼화, 그리고 벼를 뱄으니까 우리가 추수를 하면 먹을 것이 있어서 이롭잖아요. 이로울 이인데 이로운 나무, 그래서 배나무 이예요. 배나무 이. 배나무 이인데 여기 보니까 오비일학이에요. 까마귀 오가 날자, 배가 여기 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날랐는데 그때 마침 배가 떨어져서 사람들은 저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잖아 하고 까마귀한테 화를 냈다는 소리예요. 엄청 운이 나쁘죠. 저 까마귀는. 그리고 이 화는 배나무 꽃이에요. 배나무 꽃은 하얀 게 정말 아름다워요. 요새 이제 봄이니까 배나무 밭에 가서 이 화를 보면 좋겠습니다. 벼슬아치리예요. 벼슬아치리. 그래서 우리 관리라고 하잖아요. 또 청백리는 벼슬아치가 좀 청량 결백하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깔끔한 재산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청백리. 여기 한결같이 요거 없으면 여기가 역사사잖아요. 한결같이 역사를 공정하게 기술한다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관리여야 하죠. 벼슬아쳐야 하죠. 한결같이 공정하게 이 역사, 어떤 일을 바르게 관리한다. 이래서 아전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관리라고 하고요. 관리는 옛날에는 벼슬아치라고 했죠. 벼슬을 하는 사람. 그래서 관리나 벼슬아치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리라는 말을 씁니다. 관리리 이렇게 씁니다. 속리가 있어요. 속은 우리 옷 안쪽을 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 안쪽인데 여기가 보니까 마을리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옷 속에 마을리가 들어서 속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마을리의 소리죠. 안쪽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마을은 안쪽에 있잖아요. 계곡 쪽에, 골짜기 쪽에. 그래서 이 마을리가 속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요게 옷 중에서 한복에 위쪽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래 치마가 있잖아요. 그쵸? 요 사이에 마을리, 속리가 들어있잖아요. 그치? 마을리가. 그래서 이 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옷, 그 다음에 마을리, 옷의. 그래서 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뇌리 하면은 머릿속이란 뜻이죠. 이면은 이 뒷면을 말해요. 뒷면. 그러니까 그 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이 얼굴 면자잖아요. 얼굴의 뒤가 속이잖아요. 겉에서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얼굴 말고 정말 속마음 이런 뜻이에요. 속마음의 얼굴. 앞에서 웃는 듯해서 저게 진짜 얼굴이 아니야. 저 이면에는, 저 속에는 다른 마음을 지금 숨기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이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할림, 재림하다.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왔다. 재림하다. 임하다는 것은 이곳에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곳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을, 여기 있는 물건을 지금 자세히 보려고 요 자체가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웠자. 여기 신하가 누워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하가 누워서 누라 굽혀서 이 물건을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왜? 잘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재림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봐서 자세히 보고 심판을 하려고 자세히 보러 오시는 걸 말하잖아요. 담임도 여러분들의 물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임할림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누우라 그렇게 그러니까 누워서 볼 정도로니까 오래오래 아주 자세히 그 물건을 살펴보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신하신, 그리고 요까지 합해서 누우라죠. 야, 누워서 이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아까 누워서라는 소리는 오래오래 살펴본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니까 그냥 굽혀서, 이렇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굽혀서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구부려서 보고 있어요. 이 상태를 가지고 임할림이라고 했습니다. 임시는 잠깐 어느 시간만큼, 여기 때시 어느 시간만큼 임하는 것을 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한번 오셨잖아요.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재림. 이때 쓰는 글자입니다. 갈마. 우리 마찰 가는 거죠. 연마한다. 돌을 문지르는 거예요. 이 돌을 왜 문질러요? 예, 돌에다가 이 삼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 껍질, 얘를 이렇게 막 비벼요. 마찰을 하면 이런 데서 생긴 글자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마찰을 한다라는 뜻에서 가지고 온 그냥 소리예요. 그러면 삼마는 어떻게 쓰나 보자. 이렇게 집에 이제 요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껍질을, 삼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껍질을 이렇게 벗긴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삼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삼이라고 하는 풀. 그리고 돌석자가 모여서 돌을 막 문지른다. 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이어서 문지른다. 그리고 문지른 돌이에요. 문지르는 돌, 마석이라고 합니다. 단단한 돌에다 문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얘가 잘 갈아지잖아요. 마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갈, 마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는 삼이라고 하는 그 대가 있어요. 삼은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삶고 잘 이제 이것을 말리고 실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삼이라고 하는 베옷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풀의 이름이 삼이에요. 삼. 그 삼을 우리는 마섬유라고 하기 때문에 삼마입니다. 마로 만든 직물이에요. 마로 만든 베옷을 말합니다. 대마초는 이 삼의 잎사귀를 우리는 대마초라고 불러서 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삼나무 이파리입니다. 대마초 이렇게 됩니다. 삼은 껍질을 벗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해서 삼이라고 합니다. 삼은 마섬유라고 하고요. 삼은 풀의 이름입니다. 막이에요. 막. 왜 막이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글씨가 없을 막자예요. 없을 막. 이 자체가 한번 보겠습니다. 풀 속으로 햇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풀 속으로 햇님이 들어갔으니까 없을 막이잖아요. 이 풀 속으로 햇님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글자를 우리는 없을 막이라고 해요. 또 어떤 때는 점을 모라고도 해요.
저물모, 해가 넘어갔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햇님이 풀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 왜 안 보여요? 이 장막을 쳐서 그래. 막을 쳐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안 보이는데 풀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막을 쳐가지고 수건을 쳐서 천으로 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햇빛을 막는 것을 우리는 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소와 이 장소를 막는 것을 우리는 막간이라고 하고요. 막을 열어요. 무대를 해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개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을 연다 이런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막은 수건 건자를 들어가서 천으로 됐다는 뜻에서 막이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없을 막자입니다. 햇님이 풀숲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 없을 막이라고 하고요. 점을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없을 막이 더 활용이 알맞은 활용입니다. 망령될 망이에요. 여자가 허영된 생각을 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뜻에서 망령이 되다. 망령된다는 함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사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안 살림을 하는 여자들의 책임이 많아서 여자가 망령되면 이렇게 여자가 허황된 생각을 하면 집이 망한다. 이런 데서 망령될 망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망할 망자에다가 여자녀를 쓰면 망령된 망이 되고 망상은 생각이 헛되고 헛된 생각을 말하는 거죠. 가벼운 헛되고 잘못되고 가벼운 사람을 경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볍고 좀 함부로 하는 이러한 행동을 경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